우선 내부의 권력 투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권력의 기본 속성이 뭐냐 하면 모든 권력은 집중을 추구해요. 그리고 집중 가다 보면 그 권력 내부에서도 또 집중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비리가 생기거나 권력 투쟁이 발생하거나 그게 밖으로 튀쳐나오거나 이럴 위험성이 생기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따라요. 그러니까 그게 집중된 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지지율이 낮고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면 그런 욕심을 못 내는데 이게 공행진을 하게 되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씨앗이 뿌려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초기에 이 높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꺼질 거니까 그 점을 이제 명심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난 근데 이 두 가지 점을 세 얘기하고 가지 중에서 싶은데 이제 두 가지는 어차피 이제 없어질 불리한 조건이 될 방금 테니까. 그 뇌물죄가 만약 무죄를 받아버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그 정부의 타격이 있다고 봐요. 이 정부가 뭐 박근혜 뇌물죄 받은 것 때문에 탄핵당한 건 아니잖아요. 예.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그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을 받은 건데 근데 만에 하나라도 뇌물죄가 무죄로 나오면요 상당히 이제 정부의 타격이 갑니다.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런 변수도 있죠.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했잖아요. 우선 노령임금 30만 원 올려주고 아동수당 주고 병사봉급 올리고 병사봉급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 군대도 튼튼히 해야 되고 뭐 돈 쓸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. 무슨 일자리 이것만 하더라도 당장 10조 원 추경을 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 이 얘기인데 돈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. 그리고 세출 계획할 것도 뻔합니다. 이제 정세하는 부분을 놓고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세월의 구멍이 난 곳 이걸 앞으로 다 찾아내면 이걸 또 제대로 챙기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그게 정말 이제 탈세하는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 이런 쪽에 다 그 눈을 불뜨고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. 이게 이제 피부에 와 닿는 새 정부의 변화가 될 겁니다. 그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얘기 합니다. 옛날에 박근혜 정부처럼 이 행복기금 이런 걸 들어갖고 신용 불량된 사람들 구제해주고 하잖아요. 문재인 정부도 그런 계획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게 되면 민심은 급속하게 이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정책을 한 게 없어요. 그렇죠. 뭐 인선하고 예, 되게 이제 사람 쓰고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을 하게 돼요. 일을 해야 되니까. 정책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80% 나오는 정책은 별로 없어요. 전혀 없습니다. 항상 찬반이 엇갈리고 대립이 생기고 이런 정책 이슈로 본격 국정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지율이 조정받으리라고 봐요. 아니 내가 한 말씀 드리자면 좋은 정책일수록 찬성하는 사람과 그에 못지않은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. 좋은 정책일수록 그래요. 만약에 80%의 지지를 받는 정책 그건 포퓰리즘 정책이죠. 나쁜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